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7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건문과 반복문은 1학년 때부터 다 배운 것이라 좀 빠르게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C나 C++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건문과 반복문을 작성할 때 몇 가지 팁들 드릴 테니까 혹시 그 팁을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문장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당연하죠. 자바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실행할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제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초기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무계획적인 제어의 이동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무계획적인 제어의 이동이라는 것은 고투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고투는 아무런 현재 위치에서 특별히 뭔가 연관이 없는 다른 위치로 바로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투를 쓰게 되면 디버깅하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초창기에 이미 이들에 의해서 고투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 실행, 조건문, 반복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즉 고투문이 없더라도 고투문이 있을 때와 동일한 프로그래밍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고투 문장을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바는 고투문을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C는 고투문을 가지고 있고 C++는 C를 포함하기 때문에 C++에서는 고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고투문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이동하는 고투문은 정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자바는 C와 또 C++와 마찬가지로 if 스위치 두 종류의 조건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while, do while, for 세 종류의 반복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문 중에서는 if문이 기본적인 조건문이고 반복문 중에서는 while문이 기본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즉 if문만 있으면 모든 종류의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없어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while문만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없어도 다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문과 반복문 이외에 제어를 이동하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메소드 호출, break, continue, return 네 종류가 있습니다. 메소드 호출과 return은 함수 호출이 되겠고 break와 continue는 반복문에서 보통 사용이 되는 것이고 break는 스위치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break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문을 종료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f문부터 차례대로 조건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if문은 C 언어의 if문과 그 구조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if 조건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있는 조건식, 즉 이거의 평가 결과가 C에서는 int였습니다. 왜냐하면 C는 초기에 불이라고 하는
논리 타입이 없었습니다. C++는 불이라는 것이 있지만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건식의 평가 결과는 int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자바는 처음부터 불리언이라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이 조건식은 반드시 불리언으로 평가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C에서는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x mod 2 하면은 이 값은 1 아니면 0이 되겠죠. 1 아니면 0이 됩니다. x가 양의 정수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이면 참, false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0이면 거짓이 되겠습니다. C++에서는 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다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정수들은 참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렇게 x mod 2 하면은 이 값은 1 아니면 0이라고 치면 1 아니면 0이 또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자바는 정수로 평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x mod 2는 1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즉 나중에 반복문도 설명드리겠지만 조건식은 반복문에서도 종료를 판단하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에도 조건식의 평가 결과는 불리언 타입이 돼야 됩니다. 정수면 자바에서는 안 된다. 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C와 C++와 배운 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if, else가 있을 수 있고 if, else 이런 형태로 if문이 이제 그 형태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때 이 else는 가장 가까운 if와 연관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컴파일러는 어떻게든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 그러면 이 else를 가장 가까운 if와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은 이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독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들여쓰기를 쓰고 불필요한 중괄호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더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이 중괄호와 들여쓰기를 잘 해주셔야 한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건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건문 대신에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사망연산자인 선택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망연산자는 이 연산자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의 형태는 이것도 다 C부터 동일합니다. 그래서 conditional expression, expression T, expression F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때에도 요거의 표현식의 결과와 요 표현식의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얘는 문자열, 얘는 정수 이런 식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expression T, 참일 때 평가되는 결과값과 거짓일 때 평가되는 결과값의 타입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우리가 if문 대신에 즉 이런 형태로 컨디션 해가지고 x는
이 컨디션이 참이면 x는 이 값, 아니면 이 값.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더 간결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문은 이렇게 간결하게 사망 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x가 언제 안 돼요? 이 문장은 x가 인테저 mean value이면 기대하는 값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늘 우리가 음수를 양수로 바꿀 때는 그 점을 늘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 요 전체가 똑같은 타입이 돼야 되는 거죠. 얘는 요 두 개에서 결정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0이면 양수라는 문자열, n이 음수이면 0보다 작으면 음수라는 문자열, n이 0이면 0이라는 문자열을 주는 그런 사망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표현이면 쉽게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출력 같은 경우도 요 경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도 늘 요 평가 결과 값과 요 값이 타입이 같아야 된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이 또 우선순위도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중선택 if문. 그래서 일련의 비교를 위해 우리가 else if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요것과 요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중선택 일련의 if문 대신에 다중선택 if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3번 비교가 일어나지만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A 문자이면 한 번만 비교가 일어나고 A가 아니면은 두 번까지 비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를 여기랑 비교하고 여기랑 비교하고 같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 그래서 얘랑은 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제 다중선택의 경우에도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다 동일한 결과를 주는데 이 경우를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학생 수만큼 반복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얘가 더 효과적일 거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늘 어떤 형태다라는 것을 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런 거를 순서를 따지지 말고 직관적으로 좀 더 직관적인 경우 보통은 더 높은 값부터 뭐 예를 들면 90, 80, 70 이런 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프로그램하기도 편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if문들은 원시 타입만 비교했었는데 이제 원시 타입 말고 우리가 이 if문 내에서 객체를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이 객체를 비교할 때에는 두 가지 연산자를 함수를 씁니다. 첫 번째가 equals라는 함수를 쓰고 또 하나는 compare to를 씁니다. 그래서 equals는 4장에서 말씀드린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클래스를 사용자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요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내 클래스에 맞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용자 클래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compare to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comparable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 누가 먼저 와야 되냐, 뒤에 와야 되냐, 정렬을 할 때 그럴 경우에는 compare to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들을 비교할 때는 이제 이렇게 equals 함수나 compare to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 말고 참조 변수는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비교할 수 있는데, 서로 비교할 수 있거나 널과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개의 참조 변수의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주소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보면 박스 1을 만들고 요는 새 객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R, 새로운 변수를 놓는데 이 R은 박스 1을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박스 1과 R을 비교하면 true를 주게 됩니다. 주소 비교니까.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참조 변수가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객체들 간에는 요 연산자들을 가지고는 이런 연산자들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고, 요때는 주소 비교다. 그리고 박스 1, 박스 2를 비교하면은 이 박스 1과 박스 2는 new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객체예요. 안에 내부 내용은 같을지라도 다른 객체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equals 메소드를 쓰게 되면, 즉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을 활용할 때에는 equals 메소드가 잘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string 이런 라이브러리 클래스이면은 equals 메소드 뿐만 아니라 compare to도 잘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참조 변수는 널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얘가 의미 있는 어떤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널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코드를 안 만드는 것이 훨씬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는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비교가 필요 없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바 FX 말고 스윙 라이브러리에서 요 자바 FX 이전 GUI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서는 요런 창을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캔슬을 누르면 취소를 누르면 이 함수는 show input 다이얼로그는 너를 반환해 줍니다. 너를 반환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너를 비교해서 이 input 값과 input 변수와 너를 비교해서 사용자가 캔슬을 눌렀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옵셔널이라는 별도 타입을 써서 이런 문제들, 즉 널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문제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법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셔널과 관련해서는 제가 5장 예외 처리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참조 변수는 널과 비교는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널과 비교하지 않고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프로그램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식으로 if문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참일 경우 그리고 거짓일 경우 두 가지가 있으면 이때 해야 되는 일과 이때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정말로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정말 필요 없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할 경우에도 참일 경우를 먼저 작성하지 말고 거짓일 경우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좀 더 강건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우리가 면밀하게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뭘 해야 되는 건지 그 조건은 맞는 건지 잘 면밀히 분석하고 프로그램 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이 복잡해지면 따져야 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C1 and C2면은 둘 다 참일 때 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일 땐 뭘 해야 되는 건지, 또 C2가 거짓일 땐 뭘 해야 되는 건지, 둘 다 거짓일 땐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고 이들이 필요 없는 건지 통합해도 되는 건지 적절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잘 따져보고 면밀히 분석해보고 프로그램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조건문을 짤 때 요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건을 잘못 만든 경우이고요. 참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짓일 때 뭘 해야 되는데 빼먹은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요거를 써야 되는데 요거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쓰는 경우나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는 흔하게 하는 실수예요. 또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흔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스트는 어떻게 보냐면 되냐면은 가장 쉬운 예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기 그리기. 프랑스 국기는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있으면 3등분을 해서 파랑, 하얀, 빨강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위스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칠해라 라고 하면 요 조건식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3등분을 해야 되니까 100이라는 거, 뭐 10이라는 걸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3으로 잘 나누어지는 거, 뭐 90이 됐든 30이 됐든 9가 됐든 3이 됐든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위스가 30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그냥 위스 나누기 3 했겠죠. 그럼 위스 나누기 3을 하면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0이죠. 10이면은 0부터 29까지예요. 그럼 0부터 어디까지 칠하면은 3등분 한 거냐면 0에서 9까지, 10에서 19까지, 20에서 29까지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위스 나누기 3 이렇게 되면 되죠. 이코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30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값이 맞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스가 31이다. 뭐 40이다. 그러면 이 식이 맞냐?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또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40 나누기 3이면 13이 되겠죠. 13이 되겠고, 또 얘를 3분제 나누기 3 곱하기 2 하면 26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12, 13에서 25, 26에서 39 이렇게 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13칸, 여기도 13칸, 그러면 여기는 14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싫다. 13, 13, 14에서 이 마지막에 빨간 게 좀 더 많이 칠해진 게 싫고 하얀색을 더 칠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요 식들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100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래밍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쉬운 값,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가지고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고민을 해봐서 내 솔루션들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조건식을 세울 때는 이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논리곱, 논리합, 논리부정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게 뭐 C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논리곱과 논리합은 lazy evaluation, 또 다른 말로는 short circuit evaluation, 지연평가, 단축 회로 평가 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A and B이면 이것의 결과를 요거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짓이면 이 뒤에 것과 상관없이 전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또는 A or B면 얘가 true면은 이 B가 무엇이니 상관없이 전체는 true가 되기 때문에 B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이거를 종종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input이 null이 아니면 요걸 한다든지, 또 n이 0이 아니면 모듈라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바에서는 요 연산자는 이제 비트 연산을 할 때 사용하지만 논리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논리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는 short circuit evaluation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요거를 하나짜리 쓰면 A를 평가해서 전체가 결정 나더라도 B까지 무조건 평가를 하게 된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트 연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비트 연산을 사용할 때 실제 비트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비트 연산이 얘는 비트 연산이지만 얘와 우선순위가 같은 거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느립니다. 그래서 가로를 잘 써주셔야 돼요. 가로를 안 써주면 AN몰은 얘부터 처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즉 AN, BN, C면 요 위치를 바꿔도 되는 거고요. 분배법칙은 이렇게 되면 AN, B, AN, C의 OR 이렇게 되는 거죠. A or B and C는 A or B 또는 and A or C 이렇게 우리가 분배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not A and B는 not A or not B 이 두 개는 같은 거라는 거죠. not A or B는 not A and not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0보다 크거나 n이 10보다 작기 원한다. 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요 뒤를 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nd 0보다 작거나 10보다 크거나 and를 이렇게 붙이면 10이 되겠고 요거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나름대로 세우다 보면 이렇게 세우게 돼서 복잡하게 세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간결하게 풀어낼 수도 있다. 드모우라의 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우라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건식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는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서버는 크래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서버가 과열되었고 낸 난방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서버가 과열되었고 시스템 쿨러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서버는 크래시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서버가 동작 중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쿨러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룸 컨디셔너는 냉난방기는 그 is on의 인자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히티드 변수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수와 쿨러와 룸 컨디션을 이용해서 요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쿨러와 룸 컨디션은 모두 is o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쿨러가 현재 동작 중인지 룸 컨디셔너가 동작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또는이죠. 얘가 만족되거나 1번 조건이 만족되거나 2번 조건이 만족이 되면 서버는 크래시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터 세우면 이 첫 번째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오버히티드 과열되어 있고 and 룸 컨디셔너가 off인 경우에 not을 붙였습니다. 또는이죠. 오와 이렇게 오버히티드 과열되었고 시스템 쿨러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서버가 크래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A AND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부터 첫 번째 세운 식부터 간결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오버히티드 되고 and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off이면 크래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and고 o하고는 and니까 드모르기 법칙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overheated and not room condition and cooler is on. 둘 다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동작하는 경우는 이것의 not입니다. 이 전체의 not이죠. 그러면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드모르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not overheated 또는 room condition on and cooler is o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이 과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인지 조금은 얼핏 보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not overheated예요. 그러면 overheated가 아니면은 과열되어 있지 않으면 요게 true일 거고, 이 조건과 상관없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서버가 과열되어 있지 않으면 동작해요. 그럼 그거는 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요 식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열이 되어 있어요. 과열이 되어 있으면 오버히트가 true가 될 테고 얘가 false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뒤에 게 false가 되면 냉난방이 그러니까 크래시 하는 거죠. 크래시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크래시 하냐? 얘가 언제 false가 되냐? 둘 다 false일 경우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둘 다 false여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하나가 켜져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켜져 있다 그러면 요 전체가 true가 될 때고, 얘가 false여야 돼도 t가 돼서 동작을 하겠죠. 따라서 이 식이 맞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간결한 표현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편안한, 내가 이해하기 쉬운 식부터 세우고 그 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런 분배법칙, 결합법칙, 드모라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간결하게 식을 바꿔주면, 바꿔놓고 보고 그 식을, 이 식이 맞는지 가만 분석을 해보면 맞는 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이 가독성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게 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복잡한 이 식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성하는 그 개발자가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드모라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복잡한 조건식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시 타입의 비교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부동소수의 비교입니다. 부동소수는 반올림 오차 오류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트 2의 원래 제곱 빼기 2는 0이죠. 근데 실제 해보면 0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반올림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부동소수 수는 비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비교할 경우에는 정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매우 작으면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반올림 오차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소수를 우리가 조건문에서 비교할 때는 정확하게 비교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위치문도 뭐 여러분들이 C++로부터 다 써왔던 거니까 잘 아실 텐데, 스위치문은 자바에서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케이스절에 여기에 들어오는 상수는 문자 상수, 숫자 상수만 됐었습니다. 문자 상수도 크게는 인테그럴 타입이니까 수값이니까 C에서는 또 그 C++에서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수만 올 수 있어요. 문자 아니면 수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그런 정수와 문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올 수 있고 열거형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C와 C++에서도 열거형이 올 수 있는데 C++에서 열거형은 정수예요. 즉 인테그럴 타입입니다. 인테그럴 타입이에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열거형은 인테그럴 타입이 아니라 객체입니다. 객체임에도 스위치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된다. 열거형은 이미 됐으니까 당연히 자바에서 되겠지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문자열도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C++에서,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절에 문자열을 쓸 수 있다. 문자열을 쓸 수 있지만 문자열을 사용하게 되면 요 비교가 조금 비용은 든다. 그걸 뭔가 비용을 빠르게 하는 건 아니니까 비용은 든다. 그래도 간결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전히 C와 차이점이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어떤 식들이 케이스에 올 수는 있지만 상수 표현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A-1처럼 변수를 사용한 어떤 표현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케이스절이 수행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fall through 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fall through 행위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스위치문이 진짜 if문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작성할 때 디폴트절은 선택사항이지만 항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디폴트절이 없으면 스위치문은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폴트절을 사용하도록 스위치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바 12부터 새로운 스위치문이 개선이 됐는데 false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쉼표를 쓸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간결하게 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 간결한 만든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쉼표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자바 12부터는 스위치 표현식을 제공하게 됐고 14부터 공식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이 결과로 문이 아니라 표현식이 돼가지고 땡땡을 쓰지 않고 요런 케이스 때 요 연산자를 써서 30을 이 스위치문의 결과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케이스가 2면 28, 디폴트면 3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대로 yield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요 대신에 스위치 문이 아니라 스위치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전히 C와 차이점이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어떤 식들이 케이스에 올 수는 있지만 상수 표현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A-1처럼 변수를 사용한 어떤 표현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케이스절이 수행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fall through 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fall through 행위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스위치문이 진짜 if문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작성할 때 디폴트절은 선택사항이지만 항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디폴트절이 없으면 스위치문은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폴트절을 사용하도록 스위치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바 12부터 새로운 스위치문이 개선이 됐는데 false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쉼표를 쓸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간결하게 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 간결한 만든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쉼표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자바 12부터는 스위치 표현식을 제공하게 됐고 14부터 공식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이 결과로 문이 아니라 표현식이 돼가지고 땡땡을 쓰지 않고 요런 케이스 때 요 연산자를 써서 30을 이 스위치문의 결과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케이스가 2면 28, 디폴트면 3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대로 yield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요 대신에 스위치 문이 아니라 스위치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